강원도의 딸 아나운서 오유진입니다. 네, 이번 행사는 강원도가 주최하고요. 강원도 일자리 재단, 도내 9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 노명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 노명우입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은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장애인 일자리과 정관용 과장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이한수 지청장님, 강원디자인진흥원 최인숙 원장님, 이렇게 세 분의 축사를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21 강원 여성 일자리 이야기 한마당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직자에게 여러 가지 온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인 기업은 성장 잠재력을 구직자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직 여성 여러분이 경제활동 참여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구직 여성 여러분이 희망과 노력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와 춘천, 원주, 강릉 등 8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도민 전체의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만나게 하는 뜻깊은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여성 일자리 한마당은 좋은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분들한테 더욱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분들과 사업자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불안과 가정 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과 일 찾는 여성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고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시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과 여성 구직자의 참여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입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 딸 아나운서 오유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 자리도 물론 너무나도 훌륭한 자리지만 내 이름을 찾고자, 내가 멋있는 내 행복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정말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한번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뜨거운 박수,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춘천에 계시는 우리 마음스쿨의 박혜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멀리서 오셨어요. 화천에서 오셨군요. 마미핸즈 변지윤 대표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영월입니다. 이달엔 영월 정민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심사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오키 경영 지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은 한 분씩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창업에 성공한 우리 마음스쿨 박혜진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일단 인사를 좀 해주시죠.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네. 해보세요. 네. 일단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스쿨 대표 박혜진입니다. 네, 마음스쿨 대표님이신데 마음스쿨이 뭐 하는 곳이에요? 갑자기 마음스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 태교서부터 미취학 아이들까지 와서요. 마음을 배우는 바우처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사실은 백수에 가까운 그렇게 전문적인 직업은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6년 정도 전업주부로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네, 그렇죠. 근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우와. 그래서 졸지에 애 셋 엄마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형편상 남편 외벌이로 우리 5식구가 살기에는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활전선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전문적인 어떤 제가 지식이나 경험도 없죠. 아이 본 경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취업을 하려니까 막상 하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또 막상 나가려니까 아이들이 그 시기에 아프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한 이틀 정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주말 부부였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이를 혼자서 셋을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애를 잘 봐, 애를 잘 봐, 넌 체질이야 하는 거예요. 장점을 찾으셨네요. 네, 재능을.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장점이 아이를 잘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육아의 이제 경력 단절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아이를 잘 보니까 잘 볼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찾았던 일이 처음에는 보육교사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스쿨까지 점차 발전해 온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시작하면 되는군요. 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멀리서 내가 못하는 걸 굳이 막 애써가면서 억지로 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하면서 발견하는 거죠. 네네. 찾아가고 나한테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옆에 계시는 우리 마미엔지 변지은 대표님 어떤 케이스세요? 이렇게 좀 재능을 찾으신 케이스인지 아니면 원래 잘했던 거를 이어나가셨던 케이스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5년도에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전입을 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원도 화천군인데,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 이제 일반 도시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뭘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인 공고를 딱 들어갔는데, 정말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일자리를 뭐 이제 저는 이제 뭐 직업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어렸어서 9 to 6 근로 타임을 제가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방과 후 시스템이라든지 돌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군단이나 작은 그러니까 시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네.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낑기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이나 뭐 시댁 피부모님이나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업을 갖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화천에서 시작했던 게 가장 처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일을 좀 벌리기 시작했죠. 오. 처음에는 이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 모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화천 마미엔즈라고 하는 화천에 좀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맘카페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화천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었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대다수가 저와 같은 케이스처럼 이제 지역으로 들어와서 경단녀가 되었고 또 직업을 갖고 싶지만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비슷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뭔가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18년도 2018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영월에서 그 좀 다양한 엔잡러라고 하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표적으로는 이달엔 영월이라는 이름으로 빵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숙소 이달엔 영월 스테이를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도 만들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네, 우선은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영월에 내려온 지는 2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 내려오게 된 계기는 사실 만약에 내가 회사를 복직을 했을 때 아기가 아프거나 하면은 누가 나 대신 케어해 줄 수 있을까? 신랑도 있긴 있지만 신랑도 일을 해야 되고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하고 상의하면서 남편은 이제 서울에 남고 저만 이제 영월에 내려와서 친정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영월에 이제 내려오게 됐고 그게 지금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영월의 정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사실 제가 그 전에 했던 일이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영월에 굉장히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재미있는 정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보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거를 해보면은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섣불리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제가 기획했던 그 저희 빵집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월에 관련된 기념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굉장한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빵 가게는 영월 5일장에만 문을 열었었어요. 네. 베이커리 집이. 근데 5일만 열었다가 이제 관광객들의 입소문이 타면서 이게 5일에만 열기에는 주말에 전화가 진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토요일까지만 열고 있습니다. 장날과 토요일만 문을 여는 빵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네. 오히려 그 날짜를 맞춰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오. 왠지 못 가는 날에는 약간 좀 가고 싶은 막 의지가 생기게끔. 그쵸. 네. 네, 근데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힘든 어려운 것들을 해내신 분들이지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박옥희 경영지도사님, 네, 경영지도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지금 다른 스타트업들은 지금 젊은 청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창업을 많이 하는데 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은 묻지마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 자기가 가진 그 뭐 신박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좀 시장 조사, 철저한 시장 조사라든가 고객에 대한 니즈 조사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네네네. 네. 이런 니즈 조사 없이 그냥 내 아이디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턱대고 묻지마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창업을 해서 3년 있으면 50%밖에 안 남고 5년 후면 20%밖에 안 남거든요. 네, 창업 기업들이 80% 이상은 5년 됐을 때는 다 사라지고 망한다라는 표현을 네, 쓰면 어렵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묻지마 창업 이거는 정말 조금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내 주위에 혹은 이렇게 지금 강원 일자리 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좀 열고 여러분들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 창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자,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박혜진 대표님부터 좀 얘기를 해줄까요? 망해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리는 쿨하신데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면서 제가 조금 힘들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인간 관계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에 너무 같이 심취하니까 같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하고 그리고 너무 의욕이 앞서서 좀 그랬죠.
돈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봉사처럼 네. 내가 여기에 가서 일을 하면은 5천 원밖에 안 벌어져요. 근데 내가 6천 원어치를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 어쨌든 네, 그래서 똑똑하게 어느 해야 정도 되는군요. 돈을 받던지 아니면 누구한테 칭찬을 받던지 내가 어떤 활력이 되어질 수 있는 처음에 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뛰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장은 그래요. 절대로 내가 했을 때 내가 5천 원을 받으면 저는 5천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정말로. 그만큼. 네, 그리고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돌아서서 본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계획표를 정해놓고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뭐 너는 5천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3만 원짜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10,000원짜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서비스에는 어머님한테만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네. 3만 원짜리 서비스에 오시면 아이를 같이 돌보면서 엄마한테 육아 스킬을 같이 전달해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매뉴얼을 정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의욕이 있으니까 금전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퍼주기식으로 열정만. 열정을 네.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9개를 잘해도 하나만 못하면 다 이렇게 꽝. 그래서 저는 하시기 전에 항상 금전적인 거를 생각하시고 목적을 생각하시고 하셔야지만 오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좀 공감하시나요? 네, 손해 보지 않아야죠. 정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는 봉사지. 예. 사업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사실 창업을 할 때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생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는 일단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분야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지 내가 사람을 고용을 해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을 바꿀 때도 조금 편안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이 다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모르면 그걸 대비할 수가 없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자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내 직업을 만들고 그게 한 70%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작하기를 권유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100% 이것만 좀 더 해가지고 내 거 만들어서 완전하게 이 정도만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렇게 다 갖추고 시작하면요 이미 늦어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어느 정도 추진 능력이 생기고 한 요만큼만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요 하면서 계속 채워 나가면 돼요. 네, 그래서 70%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땐 과감하게 시작해라. 네. 네,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완벽하려고 100% 해놓고 솔직히 100%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계속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네. 하면서 계속 변화시키면 되고요. 거기에 변화에 내가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네. 충분히 누구든지 도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마인드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실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예. 우리 맞아요. 대표님도 걱정 고민이 많으셨죠? 네, 맞아요. 저도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엄청 많이 공감이 됐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 준비하기 거의 한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나 너무 힘들다 그냥 하지 말까 네. 그냥 막 엄청 투정 아닌 투정을 막 부렸었어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누가 너한테 잘하라 그랬냐고. 그냥 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창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에요. 자금. 지소장님 알려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다 무턱대고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지금은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우리 여기 창업하신 대표님들이 워낙에 잘하고 계셔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네. 우리 창업자들에게는 지금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진흥원이라고 저희가 있죠. 창업진흥원. 네. 창업진흥원의 예비 창업 패키지, 또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또 3년에서 7년 된 기업들에게는 도약 사업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것들에 사업 계획서를 써서 지원을 하시면 1억 원까지, 최대 1억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지금 우리 대표님 하는 거 보이세요? 몰랐던 거는 메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몰랐던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알았으면 그걸 실행해야 되잖아. 그러면 체크해놨다가 잊어버리지 않게 내 걸로 만드는 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예. 창업진흥원이 첫 번째라면 또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다 아시죠? 네. 거기에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에 들어가셔서 또 서류 평가라든가 발표 평가를 받으시고 나면 2천만 원까지 성공불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서는 특징이 우리 세일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면 가점 1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이 되는데 네. 60점만 받아도 저희가 10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사실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각 지역마다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에도 강원경제진흥원이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거기 가시면 창업 공모전을 언제나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공모전에 선정이 되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나 또 이렇게 멘토링,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든가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 또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하시고 계시지만 결국은 또 우리와 같은 전문가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듣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정부 기관을 문을 두드리고 멘토링을 받아보시면 충분히 거기에서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또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언제나 응원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2021 강원여성 일자리 이야기 한마당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